강관의 의식주주 구독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관우입니다. 이번에는 프로즈 앤 콘즈, IT 장비주 특히 제가 오늘 말씀드리겠다 이렇게 전략편에서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전략편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IT 장비에 국한해서 제가 오늘 요 짧게라도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자료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캐펙스 사이클이 이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다. 고간에서 인심 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고간을 떠나가지고 지금 아무래도 공급을 늘려야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으로 계속 몰려가고 있습니다. 수요는 매년 이렇게 늘었는데 공급이 부족해가지고 말이죠. 그래서 장기 예약을 원하는 사람들이 지금 줄져 있는 이런 상황. 그러니까 공급을 어느 정도는 조금 늘려줘도 그 가격에 영향을 받지 않는 그 범위 내라고 한다면 캐펙스도 상관없는 거죠. 그리고 아직까지 중국 쪽에서 쫓아온다고 합니다만은 아직까지 기술력은 그런 게 안 된다. 그리고 미국 이 중국을 대단히 견제를 많이 해주고 있어서 다행인 거죠. EUV, ASML에서 만드는 그 EUV 장비가 들어가지 못하는 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쫓아올 수는 없는 겁니다. HBM4 쪽으로 들어올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 해자가 상당히 있을 수가 있겠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공급 이 증가하는 사이클로 들어가도 문제는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IT 장비주가 조금 들썩이는 이런 게 이제 지난 주중반 이후에 포착이 돼서 주말에 빨리 좀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좀 만들어 봤습니다. 자, 지난주에 보니까 제가 열흘짜리, 한 2주짜리로 보니까 PSK, 원익 IPS, KC텍, 이오테크닉스, 테크윙, 한미반도체 이런 순서로 쭉 많이 올라갔어요. 주가 이렇게 보시면은 지난 일주일 동안 갑자기 주중반 이후에 쫙 올라가는 게 이렇게 보였죠. 그래서 동반 강세다. 그럼 무슨 얘기죠? 제가 제목에 쓴 것 같이 반도체 대형주, 그 다음에 순하면은 IT 장비주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밸류에이션에 있어서는 논란이 좀 있습니다. 나중에 밸류에이션 제가 자세히 살펴드릴 텐데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일단 달리기 시작했다. 왜요? 성장성 그리고 캐펙스 사이클 이제 기다리던 게 들어온다. 그래서 그동안 좀 아슬아슬하게 보였던 밸류에이션을 조금 이제는 크게 걱정 안 하고 조금 달리자 이런 분위기로 지난주에 좀 달렸다. 이번 주 들어가면서 조금 다시 되밀릴 수는 있겠죠. 그러나 저점 매수로 다시 응할 그런 국면에 진입을 하는 모양입니다. 자, 각 회사별로 투자 포인트를 쭉쭉쭉쭉 이렇게 제가 정해놨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는 캐펙스 사이클에 들어오는 그런 분위기가 다 이렇게 완연하게 보이는 회사들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주성 엔지니어링도 슈퍼 사이클의 수혜다. 원익 IPS도 26년 캐펙스 확대다. PSK도 멀티플 리레이팅이다. 멀티플이 올라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캐펙스 초입 구간이다. 이런 거 시장에서 좋아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오테크닉스 매수 의견도 많아지고 있고 아주 적극적이다. 목표 주가도 상향 추세에 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리노공업도 신공장 건설 등 캐펙스로 중장기 캐파가 확대되고 있다. 아니 이렇게 캐펙스를 왜 올릴까요? 돈 될 것 같으니까 올리는 거죠. 돈 될 거 아니면 이렇게 시설 투자를 많이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투자를 많이 하는데 이들도 투자를 많이 한다. 그러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서 뭔가 언지를 받았든지 아니면 캐펙스가 들어가는 게 확실해진다라는 걸 자기들이 눈으로 보고 있으니까 이런 걸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상당히 이걸 집중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자, 증설 사이클입니다. 그럼 우리가 PER을 어느 정도로 봐줘야 될 거냐? PER이라는 게 상당히 숫자로만 보면, 이 회사가 성장을 어떻게 하는 건지,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에 따라가지고 어떤 때는 PER이 높게도 보이는 거고, 어떤 때는 높은 PER이 정당화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정당화가 되려면 뭐죠? 금방 제가 지나가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성장률이 좋아야 돼요. 무슨 성장률이요? EPS. 그러니까 주당 순이익, 이익이 늘어나는 성장률이 좋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PER만 봐서는 안 되고 뭐죠? 이익의 성장률도 같이 봐줘야 된다. 그걸 같이 봐주는 지표가 뭐라고요? 오른쪽에 있는 바로 PEG입니다. 위에를 PER, 밑을 earnings growth, EPS가 늘어난 성장률을 가지고 나눈 그 숫자를 보는 건데 왼쪽에 보겠습니다. 주성엔진은 115배. 115배 이거 엄청나게 비싸네.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115배를 어떻게 삽니까? 한미반도체 64배, 이오테크닉스 45배, 이런 식이에요. 원익 IPS 그나마 좀 낮죠? 35배, PSK 28배, 테크윙 23배. 우리 시장의 평균 PER은 얼마라고요? 산행 PER이? 7배, 4배밖에 안 돼, 7배. 이거 보면은 엄청나게 높아 보이잖아요. 근데 오른쪽 보시죠.
근데 PEG로 보니까 뭐예요? 주성 0.1. 아니 여기서 115배였는데 0.1. 그러니까 뭐예요? EPS 그룹 성장률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네, 성장률이 어마어마한 거고 원익 IPS도 0.4. 성장률 대비해서 PER이 0.4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네, 그런 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PER만 봐서는 부족하다. 성장률을 꼭 봐줄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밑에부터 다시 읽어드리면 주성 엔지니어링 0.1 PEG, 원익 IPS 0.4, 두산 테스나 0.4, 한미 반도체 0.6, PSK 0.8 이런 순서입니다. 리노공 1.8, 1.8은 PEG라고 해도 좀 높죠. 예. EPS 그로스 대비해 가지고는 좀 높은 이런 상황인 게 맞다. 그래서 PEG를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뭐 한 0.7 뭐 그 밑으로 있는 거 0.5 밑이면 더 좋을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런 거는 괜찮을 수도 있는 회사가 될 수 있다라는 걸 보면 좋습니다. 제가 여기서 PEG는 여러 가지를 가지고 어닝스 그로스를 잡을 수가 있어요. 기준연도를. 저는 이제 포워드로 앞으로 향후 12개월을 이제 기준으로 잡는데 어떤 분들은 향후 24개월의 평균 성장률을 가지고 PEG를 만들어도 돼요. 그거는 자기가 보는 관점에 따라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저는 12개월 선행 어닝스 그로스를 기준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증설 사이클에 들어왔는데 아까 PER은 높다고 그랬어요. 근데 PEG는 괜찮은 것도 있다. 근데 PBR로 보면 대단히 높지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IT 장비주를 PEG로 봐줄 거냐, 아니면 PBR로 봐줄 거냐 이런 생각인 건데 여기 밑에 제가 답을 써놨습니다. 증설 사이클의 레버리지 플레이로 보는 경향이 있다. 레버리지 플레이. 레버리지가 어떻다고 그랬죠? 여러분들을 지금 경험하고 계시잖아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레버리지 ETF 들어가니까 어떻습니까? 정신없습니다. 올라갈 때 엄청나게 강하게 올라가고 내려갈 때 엄청나게 강하게 빠집니다. 여기 장비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라갈 때 보면요. 5%, 10% 이상 올라가는 일이 아주 허다할 거고요. 내려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5%, 10%씩 막 내려가는 날이 허다할 수 있다. 다만 캐펙스 사이클, 이 도도한 캐펙스 사이클이 들어오고 있고 이 장비주라는 게 기본적으로 IT 캐펙스 사이클에 있어서 레버리지 플레이라는 속성이 있다. 머릿속에 꼭 넣으시고 대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목표 주가의 계리어라고 리스크를 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죠. 지금 목표 주가 대비해서 뭐 좀 많이 남은 것도 있고 지금 이미 목표 주가를 추월해가지고 현재 주가가 더 많이 올라간 것도 꽤 보입니다. 그래서 리노공은 뭐 시장에서 목표 주가 대비해서는 아직도 38%, 한미반도체, 두산 테스나도 5% 이렇게 조금 여유가 있는 걸로 보입니다만은 원익 IPS, 이오테크닉스, PSK, 주성 엔지니어링은 조금 앞장서서 너무 빨리 달린 감이 있다. 이 정도로 머리에 넣으시면은 나중에 혹시라도 조금 조정을 받는 경우가 주초나 뭐 주중반에 나온다고 할 때 참고하시면서 매매에 임하셔도 좋을 수 있습니다. 예, 이 점을 꼭 보시고요. 그런 이제 목표 주가가 지금 그 현재 주가보다 낮은 게 좀 리스크다 이런 생각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성향별로 뭐 투자자들이 다 똑같은 분들이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안정형, 어떤 분은 공격형, 어떤 사람은 순환매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아주 좋은 것만 좋아하는 이런 이제 성격들이 있는데 그런 성격들에 가지고 완전히 관심기업은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전략편에서도 항상 말씀을 드리죠. 안정형은 삼성전자다. 공격형은 SK하이닉스다. 뭐 가지고도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그 개별 종목의 주식 베타라는 걸 가지고도 설명을 드렸고요. 순환매 관점으로 IT 그 장비주를 보겠다. 그러면 뭐 원익 IPS, PSK, 주성 엔지니어링, 한미반도체 이렇게 보셔도 좋고 핵심주로 보겠다. 그럼 저는 뭐 이오테크닉스 괜찮다라는 얘기를 뭐 오래전부터 많이 해오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HBM 그리고 이렇게 이제 초미세 공정으로 가면 갈수록 뭐 이 레이저 장비나 뭐 어닐링이나 뭐 상당히 여러 다각도로 많이 쓸 수 있는 이제 그 장비를 가지고 있는 이오테크닉스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후공정뿐만이 아니고 가지고 있는 어닐링이라는 게 이제는
전공정 분야에도 계속적으로 이제 들어간다는 소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상당히 이제 기술력이 뛰어나다는 얘기고, 일본의 디스코라는 이제 경쟁 업체가 수십 년 동안 이제 그 시장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또 이오테크닉스가 앞장서는 면도 많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좀 기대를 걸어보자. 그러니까 주가가 저기까지 올라간 거 아니겠습니까? 멀티플도 상당히 올라가 있는데, 그래도 주가는 뭐 봐줄 필요가 있다. 특히 급하게 내려가는 국면에서는 조금씩 그때그때 타이밍을 잡을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이 정도로 해가지고 프로즈 앤 콘즈 IT 장비주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